지하 매설물, 그러니까 굴착 배면의 지하 매설물 관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도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이거 볼륨 조금 높여줄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 매설관 이러면요, 지하 매설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지하 매설관. 지하 매설관에는 상수도관이 있고요. 이거 우리가 압력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7바의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수도관을 뭐라 하냐면요, 이걸 갖다가 중력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면접관 꼭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답을 쓸 때 말이에요, 내가 지금 화살표를 구사를 계속 하잖아요. 이걸 그냥 찍 빼가지고 하면은 읽는 놈이 편하거든요. 읽어보는 놈이 편하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요. 전선 이런 거는요, 전부 다 기초를 모래 기초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복구 방법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번에 문제를 낸 놈이 구체적으로 딱딱 찍었어요.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한전, 전력 케이블, 통신구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스관, 이래가지고, 도시가스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거를 이 새끼들이 구분해서 쓰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보호, 복구 방법, 이런데, 보호라는 거는 매달기 방호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와이어 줄로 여기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자를 굴착하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매설물이 있어요. 그럼 주형부를 이렇게 설치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2400mm 주철관, 압력관이 이렇게 주철관이 있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주형 보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기둥을 하나 설치합니다. 우리가 이걸 주형 보라고 해요. 그래서 와이어로다가 이렇게, 이게 와이어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와이어로다 매달게 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하 굴착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관을 이렇게 매달게 안 그럼 뭐 싹 다 없애서 다시 중화하면 제일 벼슬 편한데,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횡단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 밑에 도로 횡단 구간에 우리가 보통 할 때 하수도관인 경우에요, 압력관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공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다 이제 관을 묶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관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여기다 N케이싱 오구를 때려쳐요. 이렇게. 그래서 철근을 넣고요. 그 다음에 내 상하수도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는 철근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공구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영어로다 N이라고 해서 보호 콩구리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360도 방향으로 치는 겁니다. 근데 하수관, 그러니까 우수관이나 오수관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압력관은 절대로 붙들어 매면 안 됩니다. 공구리 때려치면 안 돼. 무슨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구간이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공구를 치거든요. 관 밑에다가 보호공구를 칩니다. 이게 압력이 이렇게 와서 팍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지하 매설물의 보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굴착을 할 때 매달기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림으로 다 하려면요, 3페이지가 훨씬 넘어가지고 아주 복잡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매설물의 보호는 굴착 공사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굴착 후 즉시 보호한다는 거예요. 매달기를 바로 해라. 매달기를 하든 즉시 보호한다니, 굴착 후에.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유지관리를. 그 굴착 도중에, 그 다음에 맨홀이나 발부나 이런 거는 복공상에다 명기해야 됩니다. 복공 밑에 맨홀이 있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 나면 대가리 위에다 복공을 씌우잖아요. 복공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공판 위에 요 밑에는 뭐가 있고 이걸 표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수도관은 주형보에 매달기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래, 이유가?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압력관이 일어나서 그래요, 압력관. 압력관은 움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압력관인데 압력관은 7kg의 압력으로 이게 물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7kg 압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7kg per cm 자성. 약 6 내지 7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압력에 관에서 압력을 볼 때는 약 7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에 0.9 정도 되는 압력이 가는 거야. 킬로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그럼 압력이 7kg 압력으로 물을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관은요, 이런 식으로 산을 넘어서 터널을 넘어가지고 밭으로 내려갔다 또 개굴창으로 들어갔다 막 이렇게. 여기서 여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요, 공기변이 설치가 돼요, 여러분들. 압력관은.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그려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자리 밑은, 요 자리는 이토변이 설치가 되죠. 예, 찌꺼기 제거하는 데고, 여기는 공기가 빠지는 구멍입니다. 그래야 물이 가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 숨쉬게 하는 이게 발바닥에 있지 않고요. 이 대가리에 붙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공기변이, 콧구멍이 공기변이잖아요. 따라서 콧구멍이 공기변이라고요. 그래서 이 공기가 빠지지 않잖아? 에어같이 하면 물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7kg per cm 자승이라고 하는 압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면 1m by 1m 되는 철판을 7kg 압력으로 밀었다 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메다 자승으로 바꾸면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여러분들? 1m는 100cm니까 여기다 10,000을 곱해야 되죠? 네? 네, 그러면 1cm 이런 얘기야. 압력의 단위라는 거는 요렇게 있는데 1cm 되는 1cm 되는 철판을 7kg의 압력으로 밀었다. 이게 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1m면 요런 철판에다가 어떤 압력으로 밀었냐를 단위로 바꿔버리면은 여기다 10,00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70,000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70,000 kg이다. 이러면 또 감이 없어요. 예, 우리 머릿속에. 우리 여러분들 톤이 개념이 돼 있잖아요. 현장에서 유압적으로 많이 밀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톤으로 따지면은 몇 톤이에요? 70톤 per 메타 자승이라고 하는 압력으로 1m 대 1m 되는 철판을 유압적으로 미는 것 같은 막강한 힘으로 미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할 때 약액 주입을 하다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액 주입을 할 때 JSP 같은 경우에는 400kg의 압력으로 이렇게 집안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JSP라고 하는 몰타를 놓고 안정형을 넣어가지고 이맨쯤을 고결시키겠다. 그러면 400kg 압력으로 미는 거야. 그럼 여기다 400에다가 10,000 곱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게 킬로그램 퍼 메타 자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 자승 퍼 톤으로 바꾸면요, 이게 4,000톤에 유압적으로 4,000톤으로 되는 압력으로 밀어 넣어야 몰타르가 땅속 60m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하실 방카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 바닥이 이 대가리 두께는 100m로 하고 후세인이 자빠지는 방을, 그 다음 벽 두께를 한 2m로 하고, 근데 바닥 두께를 1m로 공고를 쳤어요. 근데 유재복이가 여기서 약액주입을 해. 근데 400kg 압력으로 여기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여기서까지는 30m인데 내가 한 40m 근처에서 약액주입을 400kg의 압력으로 쑤셔넣어. 그럼 그 압력이 일로 온다고요. 그러면요, 이게 허벌창 나는 거예요. 네? 4,000톤의 유압적으로 이거 밀으면요, 이 벽체고 뭐고 다 날아가. 이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이 압력이 70톤의 압력으로 미는 거예요. 미니까 팔당 취수 펌프장에서 거기에 그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무지개 높은 산이거든요. 막 천고지야. 근데 그 물이 1000m 위로 올라갔다가 터널을 통과해서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막 이래가지고 분당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수관이에요, 송수관. 예? 트랜스미션 파이프라인 그래가지고 2400mm 압력 탄소관관입니다. 이게 송수관이래. 트랜스미션 파이프라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은 관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으면 이게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요거 상수도관은
주형부에 매달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받침대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네? 우선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매달기를 할 경우에는 로프의 규격이나 간격이나 턴버클 조익이나 충격 방지 설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럼 충격 방지 시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관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게. 근데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에다 확 붙들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압력관은. 그래서 이 압력관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챔버라는 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맨홀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을 맨홀이라 해요. 근데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맨홀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압력관이 일로 통과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발브가 들어갑니다, 압력관은요. 그래서 이 맨홀과 이 맨홀 사이에 있는 관이 터졌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래서 상수도관에서는 이 맨홀을 챔버라 해요. 네? 관을 수용하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 박스, 요거를 갖다 우리가 상수도에서는 챔버라고 하고 상하수도관에서는 맨홀이다 말을 주로 많이 써요. 예, 용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있습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카플링을 껴요. 그래가지고 상수도관은 절대로 이 관을 확 잡고 있는 고정된 게 에어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수도관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모가지가 딱 360도 방향으로 딱 잘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할 때 압력관은 공구리로 때리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옛날에 사우디에서 애교단지 현장이라고 하는 사우디 디프로이 쿼터 페이스 스테이지 1 스웨이 트리트먼트 브랜드 워터 서프라이 앤드 슈어레이지 서브스테이션 이래가지고 여의도 단지 한 20배 되는 사우디 대사관, 그러니까 세계 대사관 단지가 여의도 면적이 한 20배 되는 현장에서 내가 5년 있었어요. 초기 3년 있었고 나중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요 유지관리 하는 데 가서 2년 있다 왔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화산 폭발하듯이 이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이 그 나무에다 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무에 물 주는 관이 없어요. 근데 사우디는 이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이라서 압력관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된 물을 이리게이션 워터 타워로다 뿜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압력으로 다시 내려와서 화단에 있는 나무에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수 처리장에서 펌프를 온내고 오프, 그러니까 펌프를 껐다가 다시, 왜 그러냐면요, 한 대 펌프를 계속 가동하면 그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8대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8대 펌프 중에서 2대가 돌아가고 2대는 스탠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체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펌프를 온앤드 오프 시킨다고. 그럴 때 엄청난 워터 햄버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어느 시간대에 관계없이 분수 없이 화산 폭발하듯이 도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순차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터졌다면 여기 있는 발부하고 여기 있는 발부 딱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진행성 도로 파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5분 이상 내비뒀다, 그럼 그 구간에 있는 도로는 싹 다 없어져요. 아니 그냥 없어져 버린다, 도로가. 왜 그러냐, 상수도관은 압력관이기 때문에 터지잖아요. 터질 때 내 배때기 거기다 대면 창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공중 분해돼 버린다,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트랜스미션 파이프라인 2400mm 강관을 묻었는데 그게 터졌어. 근데 그때 사람이 구에 있었다면요, 완전히 그냥 파편 쪼가리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압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가서 터진 거 보니까 이건 땅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났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하수관이고 상수관에 파손원님이 대책 쓸 때 결론 문구에다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메모를 좀 하세요. 여기다 이제 대명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상수도관은 어떻게 대명기를 하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 구간을 모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다 모래예요. 이 구간은 우리가 모래 기초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상수도관은 무조건 모래 기초예요. 그 다음에 하수도관은, 여기서 하수도관은 공무리 기초로 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요게. 왜? 압력관이 아니고요, 이거는 중력관이야. 구배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공무리 기초로 하는 게 훨씬 좋으세요. 예, 영구적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고요. 무조건 공무리 기초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다 까는 요 자리다 해서 이걸 갖다 베딩 메테리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침대가 자빠져 자는 침대야. 그러니까 관이 들어 놓어 있는 침대다. 그래서
여기다 까는 재료를 베딩 재료다. 그래서 베딩 메티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15전 거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구리 칠 때 우리가 링 공구리가 빈배합 공구리죠. 우리가 보통 15전 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0전 치나요?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10전이라 해봐야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최소한도 요 정도는 쳐줘야 베디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공구리 칠 때 여기다 맨홀을 이렇게 치기 전에 링 공구리 치잖아. 우리가 스테 공구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소한도 15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를 최소한도 15전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베딩 메티리얼을. 그 다음에 요 관 대가리에서 요 대매우기 하는 요 자리까지, 시작하는 요 자리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유용토로 대매우기를 하는 거예요. 대매우기를.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뭘로 한다고요? 공구리 모래? 모래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에워싸는 재료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surrounding material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surround라면 에워싼다는 얘기입니다. surrounding 재료다. 그래서 surrounding material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굴착을 할 때요. 최소한도 20전. 요 관 여기서부터 20전, 여기서부터 20전의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럼 대매우기 깊이를 1.2 내지 1.5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설이고요. 요거는 동결심도 Z는 이꼬르 C 루트 F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항상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럼 이거하고 하시도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동결 깊이 요거 하시도간은요. 공구리 기초로 해주고 이 자리를 공구리 기초라고 돼 있죠, 이렇게. 예, 지하 매설관의 기초 형식이 언제 났어요, 여러분들? 지하 매설관의 기초 형식이 하시도관의 기초 형식이 언제 났어요? 요거에 대한 기초 형식이 지난번에 났어요. 그거 내가 시험 보기 전날 세게 한 10번 그러자는데 낼름 나가지고 잘 썼잖아요, 그때, 그지? 예, 98 때 하수관의 기초 형식 쓰시오 이렇게 났다고. 자말 사칭 코네스 W라는 거 아니야. 자, 말, 사, 침, 콘, SW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갈 기초, 말뚝을 설치하는 기초, 사다리 기초, 침목 기초, 공구리 기초, 샌드 기초, 이게 뭐더라? 모르면 얘기 안 한다고. 응? 이게 나섰어요. 그런데 여기를 대매기 한다고. 이거는 전부 다 대매기 재료를 하면 돼요. 이거는요. 대매기 재료로 하면 되는데 이거 대매기 재료 할 때 절대로 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돌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왜? 관이 작아지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만약에 뾰족한 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압력으로 계속 움직인다고요. 계속 움직이면 여기 구멍이 팍 나버려요. 그래서 상수도관 시공할 때는요, 관 주위에 돌멩이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공을 했는데 준공하고 나서 1년에 터져버렸어. 하자가 나면요, 무조건 시공회사가 100% 자재비, 설치비 다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재시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 조건, 그 다음에 페이먼트 조건, 우리가 컨디션 오브 페이먼트를 해요. 페이먼트 컨디션. 예. 기성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지하 매설관의 파손 원인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손 원인은 첫째, 베딩 매티리얼 시공 불량이고요. 두 번째는요, 서라운딩 머티리얼 시공 불량이고요. 세 번째는 대매우기 시공 불량이고요. 네 번째는 관 부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관 부설할 때 돌멩이를 절대로 대매우기 재료로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절대로 공구리 때려치지 말아라. 고정을 시키면 안 된다. 절대로 이 상수관은 공구를 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요 대매우기 챔바 시공할 때 공구를 치다 남은 놈을 여기다 들어보. 들어보면은 자기는 일단 대매우기 했다고 해서 지가 일을도 안 하는 실제로 모래 갖다 깔고 다지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이 새끼 여기다 다 들어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마. 예, 하여튼 7, 80억, 한 100억 이상 날라갔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혹시나 전화 여러분 일하다가 이런 사고 치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 똥파이프가 모든 관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면접관 물어봅니다, 이런 거는. 모든 관은 어디로 들어가요? 예?
모든 관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대가리 위로 지나갑니까? 안방 밑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아파트 밑으로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 아니. 땅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모든 관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단지조성공사, 아파트 공사를 할 때 단지조성공사 하죠? 예,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 여기는 뭐 경로당, 여기는 뭐 상가, 여기는 201동, 302동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관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도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관은 전부 다 지우지 마. 관은 전부 다 도로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교단지 조성공사 할 때 인프라스트럭처 페이스 1 스테이지 1 워터 서프라이 앤드 수어라이즈 리아 디플로마틱 워터 서브스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 공사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페이즈 1 스테이지 1 리아 디플로마틱 워터 나가는 거예요. 공사명이. 그래서 관이 말해요. 예, 관이 항상 도로 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가장자리에서 센터에 있어요.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매뉴얼이 가운데 도로 센터에 있습니까? 가장자리에 있습니까? 가장자리에 있어요? 지하 매설관은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똥파이프가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라면 여기에 우수관이 들어가고 여기에 똥파이프가 들어가고 하수관, 여기에 상수관이 들어가고 여기에 전력캡이 들어가고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도로상에도요. 근데 만약에 상수도관이 여기다 놔야 되는데 상수도관을 맨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 똥파이프를 끄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똥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은 우수관은 폭우가 왔을 때 물 빼는 관입니다. 우수관 우리가 수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똥파이프를 세니타리 파이프라인이라 해요. 수어레지 파이프라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관은 항상 똥파이프 대가리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의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발파를 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수관, 오수관, 상수도관, 전선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네? 네, 전선관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요. 항상 전선관이나 한전전력구 케이블이나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얘기하는 통신 케이블은 표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은 선상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우수관이 있고 여기 똥파이프가 있고 여기 상수관이 있고 여기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왜 그래? 그래야 유지관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군데 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외우기 쉽습니다. 이거 금방 외우죠. 그래서 상수관은 주용부에 매달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 그래? 이유가? 예, 압력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별도로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 방지 설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무 같은 걸로 밑에다가 대주고, 그 다음에 로프를 하더라도, 관이 이동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꽉 조여서 고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요 상수관은요, 고정을 시키면 안 됩니다. 고정을 시키면 안 돼요. 예. 항상 움직일 수 있게, 줄파기 합니다, 줄파기 여러분들. 상수관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정도 관이 쭉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줄파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60도 원으로 줄파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가 줄파기 구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야 관이 이렇게 지나가든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파기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 1m 5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요. 근데 줄파기는 백호로 파야 돼? 발파를 해서 파? 아니면 뭘 파야 돼? 인력으로 파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줄파기 그림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관이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줄파기는 이 구덩이를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만 파는 거예요, 요 부분만. 예, 요 부분 파면, 아, 여기 상수관 지나갔구나, 하수관 지나갔구나,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파기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지하 굴착 공사할 때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기 봐봐, 누수 지점이 대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연결부에서 누수가 됩니다. 예? 연결부에서, 예, 그 부분에서 특수 접합 칼라용으로 보강하고요. 동절기의 동파 방지를 위해서 보온 설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땅속에 조용히 누워있을 때 괜찮은데, 여러분들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여기를 굴착공사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이게 노출돼 있죠. 그러면 공기와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동파 방지 보호망을 확 뒤집어 전길에 걸쳐서 전부 다 에어싸기 하고 이불로 칭칭 감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매달기를 하든지 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전기 순찰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지하 매설관이 작살이 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수변의 키를 보관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서 왜 보관한다고 할까? 이 발부 키 얘기하는 거 챔버 안에 들어있는 발부가 이게 잠금장치가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요 발부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 요거. 여기에 터졌다 그러면 이 구간과 이 챔버와 이 챔버 사이가 500m다. 그러면 500m 구간이 날아가지 않게 해서 빨리 여기 가서 잠그는 거예요. 순차적 하다 보니까 터졌어요. 여러분 빨리 여기 딱 잠그면 그 물이 이 구간에서 통과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도로가 진행적으로 파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수관 이거 봐. 누수에 우려가 있는 관료는 굴착전 보강입니다. 근데 이것만 이런 경우 모든 관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맨홀도 마찬가지예요. 맨홀 부분도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신설 하수관 심화 대비 충분한 단면을 확보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이제 얘기했죠. 기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수도관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흉관, 피시관, 철근 콘크리트관, UPVC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선 관로, 맨홀, 관리자가 보강한다. 그 다음에 관로, 맨홀의 보호는 시공자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한전 케이블 보호 복구 어떻게 했냐. 매달기 로프는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로프는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100m마다 하나씩 두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어디에 매달기를 하든 간에 보호 장치가,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달기 하잖아요? 그럼 요 밑구녕에 이렇게 매달기를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럼 요 와이어가 닿는 요 자리는요, 고문판을 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충격이 가지 않도록, 그렇죠? 고문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한전 전력기는 매달기 로프 간격 유지하고 대매기 복구할 때 손상을 주의해야 되고 도시가스관 보호. 도시가스관은 어떻게 시공하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도시가스관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들이 일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모래 갖다 기초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가리 10전 유지하고 여기서까지 20전 유지하고 여기도 20전 유지하고 여기 10전 내지 15전 깔고 대가리에서 10전 유지하고 하는데 여기 대매기 이제 들어가는데요.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은 이게 없는데 우리가 보통 전선, 전화, 한전 전력구 케이블, 도시가스, LNG 가스 이런 데는 항상 대가리 위에요. 경고 표지판이 들어가고 보통 빨간 테이프나 노란 테이프나 요 관 종류별로 우리가 실제로 시공을 이렇게 쭉 500마다 쫙 하는 거 아니지? 비닐을 쫙 깔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요, 여기에 철판이 딱 대가리 위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부득이하게 파잡혀야 되는 거야.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달기를 방어를 했든지 하여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형부에 보세요. 주형부에 지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다른 건 다 주형부로 해요. 여기도. 주형부로 하고 다 하는데 하수도관도. 근데 상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만 무슨 관이에요? 이건 이유가 이게 문제 중인 겁니다.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이유 이래가지고 압력관이 일어나서 그렇다는 말을 써요. 압력관이므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크게 쓰고 이 표시를 해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세요. 네? 압력관은 절대로 매달기를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지보호를 한다. 네, 지지보호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지지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곡간부는 반드시 추가 보호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치거든요. 여러분들 곡간부에 네? 관이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서 이제 90도 밴드 뭐 이렇게 밴드로 돌아가는 관이 있다고. 이 부분은 공구를 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복구 방법의 원칙. 이거는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공통사항인데
대매우기 전에 여러분들, 대매우기 전에 반드시 보호공 똑바로 했는지 검사한 다음에 대매우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보호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도시가스관이나 한전 전력국 케이블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호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통신관로입니다. 요거 통신관로. 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 통신관로도요. 여기에 경고 표지판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통신관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래로다 이렇게 쫙 시공이 되어 있어요. 모래. 싸그리다 모래인데 뭐만 공부래? 하시도관만 자말 4층 코네스더블이에요. 요거 알고 계세요? 관을 보호하는 솔라운딩 매트리얼이나 베딩 매트리얼은 싸그리 다 모래로 하고요. 대매역이라는 얘기는 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자리에. 응? 관 주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전, 10전 내지 20전. 그 다음에 요 통신관로 이런 거는요. 관과 관 사이의 간격은 10전 이상. 상하 좌우 다. 여기 10전, 여기 10전, 여기 10전. 요 베딩 매트리얼 10전. 그 다음에 요거. 20전, 20전, 다 20전, 20전.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구 방법. 대매우기 전에 보호공 검사를 반드시 하고, 대매우기 한다. 매설물과 지붕공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철거한다. 시공자는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해서 복구해야 된다. 지 멋대로 대매우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전화선이다. 그러면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 불러내가지고 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한국도시가스 있잖아요. 가스공사 직원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이다. 서울시 하수도관 담당자 상수도관이다. 그러면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있어요. 예, 요 강남 지역은 여기 바로 옆에 있다고.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수 검사하고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시공자는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해 복구한다. 맨홀의 복구는 관리자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맨홀. 그 다음에 지중선이라는 건 뭐냐? 지하 매설물 말고 지중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땅 위로 돌아다니는 전력선, 케이블, 고압 케이블, 교통신호, 화재 경보장치 등의 지지공원, 요거에 대한 보호. 일할 때 여러분들 보호하죠? 예? 전신주, 그 다음에 전력선, 고압 케이블, 교통신호 표지판, 화재경보, 소화전, 대가리 위로 터오르는 게 있어요. 지상으로. 이런 것들은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극동건설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하고 서울시 상하수도 본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할 때 누가 하느냐. 이게 공사의 범위가 정해진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컨디션 오브 컨트랙트 때리고. 근데 복구 관리 검사한다. 복구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돼요. 복구 후에도. 예. 그래서 이제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한다. 그래서 원위치 시험을 검사한다. 원위치 시험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현장에서. 여기서 복구 관리 검사는요, 원위치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직접 깔로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 현장에서 직접 아이 체크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현장에서 직접 아이 체크 후에 우리가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하 매설관의 보호 복구 방법이라든지 지하 매설관의 기초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선배님들 요 지하 매설관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한 문제 찍어주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하수도관은 무슨 관이세요? 우수관, 오수관, 우수관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수관, 오수관. 그 맞나요? 예, 그러죠? 그 다음에 관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상수도관에 쓰는 거는, 주철관, 닥탈 캐스타이언 파이프, UPC 파이프, UP 파이프. 이걸 다 써요. 그래서 보통 어떤 관을 쓰느냐 하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응? 그래서 상수도관은 아까도 내가 여기서 얘기했나요? 예, 상수도관에 쓰는 건 주로 UPVC 파이프, UP 파이프, 주철관, 닥탈 캐스타이언 파이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하수도관에는 흉관, 따라서 흉관, PC관, 철근 공물티관, UPVC관 이런 게 있고요. 하수도관
그 다음에 우수관이 있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수관은 우리가 보통 아스베스토스 시멘트 파이프라서 H 파이프를 쓰거든요. 다이아 막 700mm, 1000mm 막 이런 게 있어요. 아스베스토스 시멘트 파이프라서 요즘 비싸거든요. 이거 우수관 다이아 큰 거. 근데 전선 전화선은 주로 UPVC 파이프만 해요. 아주 코딱지 많은 거 있잖아요. UPVC 파이프 천장 위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예, 전력구 케이블 담는 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UPVC 파이프가 많다고요. UPVC 파이프는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수도관 얘기할 때는 하여튼 좌우지간 압력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공고리 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항상 플렉서블하게 관이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네, 상수도관의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수도관은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을 감고 강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압력으로 밀어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지하 매설관이 나오면은 이 자리에 반드시 에어벤트를 설치한다. 응? 에어벤트.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 반드시 아웃렛인가 하나 이걸? 아웃렛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걸 이토변이라 그러고요. 니토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공기변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공기변은 공기를 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잖아. 그러면 쉬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산에나 어디 가다가 밤에 느닷없이 쉬 소리가 나잖아. 귀신 나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여기 공기변이 있구나. 이래야지 놀래들이 자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청소하는 겁니다. 이건 청소. 요거는 공기를 빼주는 자리예요. 공기를 빼주는 자리다. 그래서 관청소 어디서 하느냐면요. 여기에 더러운 찌꺼기가 키거든요. 요 자리에 가서 챔바 열어가지고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해요. 양재천도 보면요. 계속 청소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안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에어 챔버라네. 여기 이제 우리가 챔버가 여기 설치되는 거야. 요 안에 발브가 이게 담겨 있어요. 응? 에어 벤트 안에 보면은 발브가 있어가지고 이게 벌렁벌렁 한다고. 이렇게 공기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 벤트 자리는 콱 닫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에어 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요? 니토. 또 여기 에어 벤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하 매설관이 시험을 잘 하잖아. 특히 상하 하수도관이 나잖아.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0.5페이지에다가 구라를 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세요. 이거예요. 0.5페이지 사이즈를 한번 그려보세요. 네, 한번 그려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